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욱 변호사입니다. 중국의 해킹 조직이 전방위적 해킹을 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이 이미 아시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중국 해킹 조직이 우리의 정부기관과 통신사 등을 해킹했다는 사실도 이미 발표된 바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중국 해킹 조직인지 북한 해킹 조직인지 연합 조직인지 그거는 정확하지 않지만 사실상 중국 해킹 조직으로 지금 추정된다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말이죠, 이 중국 해킹 조직이 미국 국회의원을 사칭해서 미국의 정보를 탈취하려 한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나 지금 무슨 의원인데 무슨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누구 의원인 것처럼 정보를 보내달라고 하는 거야. 중국 해킹 조직이 이 의원을 사칭해서 국회의원이 보내달라고 하니까 그런 줄 알고 보내주면 그걸 중간에서 뺏어버리는 거지. 이런 짓까지 벌였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계엄하게 된 이유를 얘기하면서 왜 하이브리드 전쟁 같은 거 얘기했고, 그 전에도 또 경축사 같은 거 할 때 하이브리드 전쟁을 많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을 못 하잖아요. 지금의 전쟁은 무슨 뭐 포 쏘고 막 그런 것도 전쟁이지. 그런 전쟁도 물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하고는 있지만 그거보다 더 치열한 전쟁이 사실상 우리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정보 전쟁입니다. 정보를 알면 그게 돈이잖아요.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또 정보뿐만 아니라 실제로 돈을 빼간다니까요. 비트코인 몰래 탈취해 가잖아요. 그 전자지갑에서. 그럼 돈이잖아. 아니 은행에서 돈을 빼간다니까 실제로. 그 사칭을 해가지고라든지 내지는 피싱을 해가지고라든지 하여튼 뭐 피싱도 사실은 그것도 우리 돈을 뺏어가는 거 아닙니까? 사기를 쳐가지고. 근데 그거는 사기도 사기지만 사실은 전자 기술을 이용한 하나의 어떻게 보면 탈취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다 해킹과 관계된 거야. 해킹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정보를 알아내가지고 맞춤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 피싱하는 거지. 피싱도 그냥 과거처럼 아무데나 가서 낚시를 던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기가 있는 곳에 가서 낚시를 던지는 것과 고기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낚시 던지는 것과 다르잖아요. 저놈들이 우리 정보를 다 빼내가지고 그 사람 A라는 사람, 저 사람이 돈이 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몇 살이다, 뭐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저 사람은 여자다 남자다, 그다음 저 사람이 돈 씀씀이가 어떻다, 예를 들어서 그걸 알고서 딱 낚시를 던지면 거기 걸릴 가능성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또 낚시를 던질 때 피싱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저 사람이 대출이 많다. 그럼 저 사람한테는 대환 대출을 해준다 그러자. 저 사람이 지금 카드 대출을 쓰고 있는데 뭐 이자가 15%를 내고 있다. 그러면 내가 대출을 해줄 테니까 5%만 내면 된다. 바꿔주겠다. 대출 갈아타라. 그럼 100% 걸려든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겁니까?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서 그 정보를 가지고 맞춤형으로 피싱을 들어가는 거지. 자, 그런데 바로 지금 중국도 미국에 대해서 정보를 탈취하는 이런 일을 갖다가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정보 탈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 전에는 미국 전 국민이 털렸다는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미국 전 국민이 털린 것으로 의심된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잖아. 그 개인정보가. 그러면 미국 전 국민의 개인정보, 사회보장 번호 이런 것들 있잖아. 이게 털리면 그걸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뭐 하겠어? 이제 AI 시대이기 때문에 이 AI를 이용해가지고서 그 사람한테 맞춤형으로 들어가가지고서 그야말로 그 사람을 탈탈 털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선거 같은 거 영향을 미치도록 그 사람한테 계속 정보를 보내는 거야.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이다라는 걸 알면은 그 사람한테 계속 이렇게 정보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성향을 바꿔버린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챗 GPT 시대고 AI 시대이기 때문에 이걸 또 사람이 할 필요도 없어. 쫙 분석하는 거야. 쫙 분석한 다음에 그 분석 유형에 따라서 그 사람은 어떻게 접근하느냐 탁 접근하면은, 예를 들어서 선거철 같은 때 선거 운동할 때 그 선거 운동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뭐 조지아주에 사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남성이다. 이 사람이 백인이다. 이 사람이 재산이 얼마가 있다. 이 사람이 어떤 취미를 갖고 있다. 이걸 알면은 이 사람은 공화당인지 이 사람 민주당인지 또 알잖아. 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공화당이기 때문에 절대 안 바뀔 사람이다. 이 사람 절대 안 바뀌다. 그럼 보낼 필요 없어. 근데 중도 사람이다. 이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또 정보를 주고 조금만 선거운동을 하면 바뀔 사람이다. 그럼 그런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예를 들어서 타겟으로 공격을 하는 거지. 이가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 이 정보를 알면 쓸 수 있는데, 바로 그래서 정보 탈취 전쟁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기업 정보, 삼성전자의 기업 정보를 반도체 기술을 알아냈다. 그러면 뭐 그거 가지고서 나도 만들 수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의 그 코카콜라 만드는 기술 있잖아. 아무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코카콜라 만드는 기술을 알아냈다. 그럼 코카콜라 만들어 버리면 되잖아.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끔찍한 일이 또 여기서 벌어졌는데 뭐냐면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원 의원을 사칭해 가지고서 중국 당국이 해킹 당국이 이게 사실 중국은 민간 해킹이 아니고 이거 국가에서 하는 거야 마찬가지야. 얘들이 이제 정보를 탈취하려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연합뉴스가 보도하고 있는데 뉴욕발로 자 중국 해커 집단이 미 연방 하원 미중 전략 경쟁 특위위원장을 사칭한 피싱 메일을 정보기관에 보내서 정보 탈취를 시도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안의 정통한 소식을 인용해서 보도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 사칭해가지고서 정보 탈취하려 했던 거죠.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미 하원 미중 전략 경쟁 특위 소속 직원을 비롯해 무역단체, 로펌, 미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미중 전략 경쟁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존 물레나 의원의 이름이 발송자인 이메일을 잇따라 받았다. 이 사람 이름으로 로펌에도 보내고 미 정부기관에도 보내고 무역단체도 보내가지고 무슨 자료를 달라. 해당 이메일은 여러분의 통찰이 필수적이다라며 첨부된 법안 초안을 검토해 의견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그런데 해당 이메일이 물레나 의원의 공식 의회 이메일 주소가 아닌 일반 주소에서 발송이 됐다는 점이 의심스러웠다. 사이버 분석가들이 추적에 나선 결과 해당 이메일은 물레나 의원이 아닌 APT412라는 해커 그룹의 소행인 것으로 파악됐다. 야, 이제 국회의원까지 사칭하는 거야. 이 해커 그룹은 중국 국가안전부와 계약 관계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집단으로 보인다고 WSJ 월스트리트저널은 소개했다. 사이버 보안 회사 메디언트는 해당 이메일이 악성 코드를 담고 있었으며,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악성 코드를 씹는 거지. 누군가 해당 파일을 열어봤을 경우 해커 집단이 침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해당 메일이 보내진 시점은 미중 양국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무역 협상에 나서기 직전이었다. 이메일이 보내진 대상은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미 연방 정부의 의견을 제공하는 조직들이었다. 그 의견을 갖다가 미국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중간에서 탈취하려는 거지. FBI가 수사에 나선 상태다. FBI 대변인은 월스트리트저널에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있다고 알리면서 책임자들을 식별하고 추적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 중이라는 거죠. 물레나 의원은 성명에서 이번 시도가 미국의 전략을 훔쳐 활용하려는 중국의 공격적인 사이버 작전의 또 다른 예시라고 지적하면서 우리는 의식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니들이 아무리 그래봤자 우리는 의식되지 않을 것이다. 주미 중국 대사관은 중국 정부가 사이버 공격에 반대하고 그에 맞서 싸우고 있다며 확실한 증거 없이 다른 이들을 중상모략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 그러니까 중국 측 입장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한 적 없어. 우리는 지금 해킹에 반대하고 해킹과 싸우고 있어. 우리를 중상모략하지 마라고 중국은 얘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도 말이죠. 사실은 이런 어떤 공격이 있었다. 1월에도 말이죠. 미중 전략 경쟁 특위를 표적으로 한 피싱 이메일 공격 시도가 있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지금 심지어 국회의원, 미국의 하원 의원을 사칭한 그래서 이메일을 보내가지고서 거기다 악성 코드를 심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보를 탈취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까지 벌어졌다는 것이죠.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라면 우리도 말이죠. 대한민국도 이런 시도가 계속 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이라도 정말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해서 해킹 시도가 있었는지 또 해킹을 당했는지 모든 것들을 알아내야 됩니다. 그리고서 그렇게 해서 이 선거의 건강성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무조건 아니라고 할 게 아닙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기관도 정말 잘 우리 정보를 지켜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신사라든지 많은 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를 다루는 그런 기관들은 이거 털리면 말이죠. 회사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다 손해배상 당하고 말이죠. 여러분 강신업 TV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강신업 TV를 응원하는 방법은 좋아요. 지금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신업 TV 응원하는 방법도 222번 이겨라 주시기 바랍니다. 2번을 여러분들께서 응원하셔야만이 저는 중국의 해킹 같은 조직도 막아낼 수 있을 겁니다. 미국에서 끔찍한 해킹 사건이 벌어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강신업 TV입니다.